이번 케이스는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왼쪽 목, 어깨에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 그냥 앉아서 뭐 컴퓨터만 하는데도 목이랑 어깨가 계속 결린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죠. 보통 처음에는요, 뭉침 정도로만 느껴지고요, 이게 심해지면은 결린다, 무겁다, 이런 게 느껴지고, 이게 더 심해지면 통증입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때 무겁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렇게 있는데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통증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뭉치고 결림이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재활 측면에서 보면 난이도가 이제 가장 높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어깨 덜컹거리는 거 케이스 올린 적 있죠. 이분입니다. 이제 덜컹거리는 건 좀 나아졌는데, 근데 이 정도로 덜컹거릴 정도로 고장나면 얼마나 다 망가졌겠어요. 일단 요거는 나아졌지만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불편감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치료를 한 거예요. 치료 영상 보시고 이어서 치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이렇게 목에 좀 힘들어간 느낌이고, 날개뼈가 뭔가 좀 안 맞다는 그런. 안 맞다는 느낌. 골반도 돌리고 등 세우고 날개뼈 내리고 했을 때 목 차이 있는지 없는지만. 네, 바로 좋아졌네요. 지금 이렇게 그냥 힘 풀고 앉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으면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이렇게 목에 좀 힘들어간 느낌이고, 날개뼈가 뭔가 좀 안 맞다는 그런. 안 맞다는 느낌. 그럼 지금도 약간 좀 긴장되어 있어요? 예, 그죠. 불편감도 있네. 예. 뒤로 갔다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힘 주는 거예요. 꾹 내려가서 돌릴 때 아랫배 힘 들어가야 돼. 일부러 아랫배 힘 주면서 갑시다. 골반 돌리는 힘으로 딱 뛰게 올라오고, 요렇게 요거 주는 거야. 다시 올라오고, 골반을 앞으로 돌리면서 갈 거예요. 갑시다. 앞으로 돌리면서 이쪽에 꽉 들어오게. 옳지. 올라오고. 허리는 괜찮죠? 예. 몇 번 움직입시다. 골반 풀었다가 아랫배 돌려서 딱 잡아. 골반 앞쪽 힘 들어와요 지금? 예. 허리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해서 아랫배 딱 잡기. 저번에 등 세우는 거 기억나요? 등 세우기 네. 한 거? 앉아서 등 세울 수 있어요? 해볼까요? 등 세우는 느낌. 여기 힘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아랫배 힘 들어와 있고 등에 힘 들어와 있는 거야. 허리 힘 안 주고 목에 힘 안 주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세팅돼 있어요? 요거 두 개를 딱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비슷한 것 같아. 엄지손가락 위로 하고 뒤로 한 대각선 정도 뒤로 꾹 넘겨볼게요. 쭉 다시 앞으로 갔다가 여기서 뒤로 넘겨볼게요. 이쪽에 힘 들어와요. 그러니까 등 세우는 건 해놓고 가야 돼. 등 세워보세요. 세워놨죠? 그다음 뒤로 넘겨볼게요. 왔다 갔다 하세요. 지금 여기 힘 들어오는지 어깨 힘 들어오는지, 여기 움직이는 거 느껴져요? 다시. 예. 느껴져요? 똑같이 할 거야 얘도. 자, 등 세워놓고 등 세웠죠? 자, 등 세우고 넘기세요. 뒤로 넘겨. 요거 느껴져요 지금? 느낌이 뭐다? 여기가 넘어가야 돼요. 이미지를 요렇게 가야 돼. 여기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얘가 자꾸 이렇게 들썩들썩이잖아. 요렇게 내리고 싶은 거예요. 방향이. 일단 날개뼈를 뒤로 잘 모아보세요. 뒤로 살짝 모았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세요. 내린다는 거는 방향이 요렇게 내리는 거예요. 두 개 다 내렸어요? 예,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허리 너무 젖혀서 등만 펴놓고 뒤로 조금만 갔다가 밑으로 내려. 체크 좀 봅시다. 쭉. 날개뼈도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항상. 쭉 얘도 내려야 돼. 얘는 좀 올라갔다가 옳지. 힘은 다 풀고 골반 살짝 앞으로 돌리고 아랫배 힘 들어가고 허리 힘 안 들어갔죠? 그 다음에 등 좀 세워봅시다. 등 딱 세워놓고 날개뼈 살짝 밑으로 끌어내린다는 느낌. 요렇게 했을 때 원래 불편한 건 10이면 지금 몇 정도예요? 지금 한 그래도 5? 힘 풀면 바로 여기 팍 긴장되는 것도 올라와요? 힘 풀면 그냥 계속 신경 쓰입니다. 그 신경 쓰이는 게 지금 위쪽인 거죠? 예, 그죠. 지금 누르면 아파요? 예. 막 깊은 누르면 아프네요. 5에서 다 차 한 번 더 떨어지는지 볼게요. 골반 앞으로 돌리고 등 세우고 날개뼈 살짝 내리고. 5에서 떨어져요? 아니면 비슷해요? 여기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날개뼈 떨어지는데 여기는 또 여기대로 있네? 예. 후, 다 아파요 그냥?
예, 다 아프네요. 왼쪽으로 좀 비슷해요? 골반 또 돌리고 등 세우고 날개뼈 내리고 했을 때 목 차이 있는지 없는지만. 네, 바로 좋아졌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 목 불편한 거는 지금 10에서 얼마나 떨어져요? 거의 5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바로 반 밑으로 떨어지네? 네. 지금 여기는요? 거기도 거의 없어요. 치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불편한 증상이 뭐였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있는데 어깨랑 목이 아파요. 중요한 게 통증입니다. 통증. 그냥 아픈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꽉 조여서 아프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안 되니까. 뭐가 날개뼈가 안 맞아. 이렇게 되니까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이게 덜컹덜컹이 됐던 거거든요. 우선 통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때 통증. 팔을 이렇게 드는데 아파요. 돌릴 때 아파요. 혹은 뭐 허리 숙일 때 아파요. 이렇게 동작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을 때 나타나는 통증이 있고요.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게 있어요. 그냥 자세죠, 자세. 저는 그냥 서 있으면은 골반이 불편해요. 앉아 있으면은 허리가 불편해요. 누워 있으면은 허리가 불편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1번이 훨씬 더 심해지면 2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릴 때 아프고 뭐 숙일 때 아프고 이런 재활은 쉬워요. 이런 게 훨씬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아프니까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2번이 훨씬 더 심하고 어렵다. 우리가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다 칠게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근육은 일은 하죠. 왜냐하면은 힘이 풀리면 쓰러질 거 아니야. 안 쓰러지고 내가 딱 멈춘 상태로 있으려면 어쨌든 근육이 잡아줘야 자세를 유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을 뿐이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의 힘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때도 근육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도 움직임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체형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바른 체형인데 뭐 이렇게 뭐 라운드 숄더 뭐 이렇게 체형이 틀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체형이라는 거는요, 유지된 자세죠. 누구는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고 누구는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고 누구는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세를 유지하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세 유지가 되려면은 뼈를 쓰는 게 아니죠. 얘든 뼈는 다 똑같단 말이야. 이 근육의 상태가 다른 거죠. 근육이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움직임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서 있는 움직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이분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뭐가 여기가 아파. 근육이 뭔가 아픈 거죠? 그러면은 앉는 자세의 문제죠. 그 말은 앉는 움직임의 문제죠. 그 말은 앉는 근육의 문제란 말이에요. 앉아 있을 때 정상적으로 근육이 따다다닥 작동되면은 자세도 당연히 바를 거고, 그러면 특별히 막 뭉치거나 그런 근육도 없을 거잖아. 근데 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미 근육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자세가 조금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으니까 계속 불편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이 보상적인 관점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더 상태가 안 좋을 뿐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앉아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목이 나갔다, 뭐 등이 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목만 나가고 뭐 등만 굽고 이게 아닙니다. 같이 움직여요. 톱니바퀴처럼 다 연결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등, 허리 바르게 딱 펴보세요. 여기서 목만 앞으로 뺄 수 있는지 해보세요. 이렇게 빼지 말고 목만 앞으로 빼보세요. 빼고 싶어도 안 나간다니까. 왜? 밑에가 저대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앞이 나갈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근데 목을 안 빼고 등만 힘 풀어보세요. 목이 그냥 저절로 앞으로 갑니다. 내가 목을 앞으로 빼지도 않았는데 밑에서 빠지니까. 순서입니다. 순서. 톱니바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 톱니바퀴가 무너지면 순서대로 무너지는 건데, 결국 이 척추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가 골반, 허리, 등, 목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단 말이에요. 톱니바퀴가 밑에서 뭔가 고장나니까 위에까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이 아파요 라고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망가져서 이렇게 가는 거지, 목 빼고 다 정상인데 목만 틀어질 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목 아픈 사람한테 목만 보면은 치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든 근육이 정상 작동되면은 모든 관절이 정상 작동될 거고, 그러면은 뭐가 찝히거나 염증이 생기는 상황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움직임이 정상일 거 아니에요. 모든 근육이 정상 작동한다는 말은 모든 움직임이 정상이면은 모든 자세도 정상이겠죠. 앉든 서든 눕든. 그러면은 모든 체형이 정상인 거예요. 체형의 문제 자체가 결국 움직임 문제고, 움직임 문제가 결국 근육 문제니까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왜 체형을 별로 안 보냐면요, 애초에 체형은요 통증이 심한 것보다
덜한 거예요. 그냥 체형의 문제가 심해지면 통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통증 잡으면 당연히 체형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형 얘기를 굳이 안 하는 게 어차피 제가 하는 과정 자체에서 체형이 알아서 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요 톱니바퀴는 결국 이 골반하고 척추에 관한 얘기고, 추가로 뭘 봐야 되냐면 날개뼈. 날개뼈도 잡아야겠죠. 척추가 먼저 무너지고 보통 그 다음 날개뼈가 무너지는데, 여기 아래쪽 톱니에서 무너지면 끝까지 가면은 여기서 불편감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무너져도 날개뼈가 잘 안 움직이면은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목어깨가 같이 불편한 거죠. 근데 목만 불편한 분들도 있고 승모근만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각각 보면 되고, 다 불편한 사람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부터 갔어요? 골반 맨 아래쪽의 톱니바퀴를 먼저 잡는 거야. 허리 골반 같이 보거든요. 이번에 불편한 거는 앉는 건데 서 있는 것부터 먼저 잡아야 됩니다. 서 있는 거 상태에서의 허리 골반 움직임, 앉아 있는 상태에서 허리 골반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정상적으로 근육이 작동될 수 있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 톱니바퀴를 잡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톱니바퀴가 스스로 잘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 앉혀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스스로 앉아야 되잖아. 누워서 수동적으로 뼈를 맞추는 교정 방법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움직이면은 훨씬 잘 움직일 수 있는 게 맞지만,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런 수동적인 테크닉은요 능동적으로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수동적으로 딱딱딱 잡아놓고 끝 하면은 금방 다 돌아갑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수동적으로 막 누워가지고 막 다리 길에 맞춰 해봤다 칠게요.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누워서 막 띡띡띡띡 하면은 며칠 못 갑니다. 보세요. 금방 돌아옵니다. 시간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스스로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수동적인 테크닉을 하더라도 반드시 능동적인 움직임까지 만들어서 환자가 스스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뭐예요? 지금 아까 허리 골반 잡았죠? 그 다음에 여기 등 잡습니다. 이제 두 번째 톱니바퀴를 잡는 거예요. 요거 잡는 거는 제가 거북목 영상에서 한번 올려드렸었죠. 그 다음 순서대로 잡는 거예요. 지금 요거 우리 아래쪽 톱니바퀴, 두 번째 톱니바퀴 잡는 거예요. 보통 요게 두 개 잡으면은 목은 거의 다 알아서 세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날개뼈입니다. 날개뼈. 이분 같은 경우는 상부 승모근에 통증도 있기 때문에 날개뼈도 따로 잡아야 되죠. 여기 상부 승모근이 긴장되어 있으니까 날개뼈가 위로 떠 있을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를 밑으로 내려야겠죠. 밑으로 내리는 근육이 있겠지. 이 화살표에 해당하는 근육이 뭐냐면 하부 승모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거북목, 라운드 숄더, 어깨 통증에는 하부 승모근을 써야 됩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뭘 시키냐면 이런 동작을 시킵니다. 누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Y레이즈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깨가 망가진 사람은 Y레이즈가 안 됩니다. Y레이즈를 하면은 보통은 이 하부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애초에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여기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깨나 상부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요. 지금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위로 하시고요. 팔꿈치 쭉 뻗고 이렇게 뒤로 넘겨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등 가운데 쪽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하부 승모근을 쓸 수 있는 건데,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이 이 동작을 하면은 등에 자극 하나도 없어요. 전부 어깨 힘으로 다 가요. 승모근에 힘 들어가요. 이렇게 된다니까. Y레이즈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어깨 환자 중에서는. 하부 승모근 운동을 할 수 있으려면은 하부 승모근을 쓸 수 있어야 한단 말이야. 당연한 말이죠. 근데 내가 하부 승모근을 못 쓰는 상태야. 그러면은 애초에 운동 자체가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은 보상작용이 어깨나 승모근으로 셉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부 승모근을 못 쓰는 사람은 하부 승모근 운동을 못 한다니까. 근데 하부 승모근을 못 쓰는 사람한테 하부 승모근 운동을 하세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 못 걷는 사람한테 걸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걷게 만들고 걸으세요 해야지. 하부 승모근을 쓸 수 있게 만들고 운동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엄연히 말하면 Y레이즈는 재활 운동이 아닙니다. 애초에 Y레이즈에서 하부 승모근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안 심한 거예요. 안 좋은 분들은 해도 아예 운동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재활 단계라고 보기 힘들죠. 전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근 운동 월 슬라이드 여러 가지 전근 운동들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아요. 전거근 운동이 되려면은 전거근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전거근을 못 쓰면 당연히 운동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깨로 센단 말이에요. 저한테 막 오셔가지고 환자분들이 저는 전거근이 약해가지고 전거근 운동했는데 그래도 저는 전거근이 안 좋아요. 당연하지. 전거근을 못 쓴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100명에 100명은 전거근 애초에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안 되지.
돼야지. 일단은 시동이 걸려야 움직일 거 아니야. 시동조차 안 걸리는데 무슨 운동을 합니까? 이거 두 개를 구분 못하고 이 쓴다 안 쓴다 활성화 개념이 없으면요 그냥 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재활이 안 되지. 저한테 오시고 재활 망가진 사람들 전부 이런 겁니다. 애초에 전거근이 괜찮은 사람 전거근 운동이 되는데 전거근을 못 쓰고 전거근이 꺼져 있는 사람은 애초에 운동이 안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만약에 내가 재활을 받는다고 할 때 재활해주는 사람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 저는 전거근에 느낌 안 와요. 괜찮아요. 전거 운동 계속 하세요. 이러는 순간 바로 환불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어깨 다 망가집니다. 통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재활입니다. 제가 말하는 재활 수준을 아셔야 돼요. 통증입니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근육을 쓸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활성화라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이 두 개가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제가 뭐다? 재활을 바로 운동으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운동이 안 된다니까. 저 어디 아픈데 무슨 운동하면 돼요? 그냥 운동을 못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재활입니다. 뭔가 운동으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은 지금 내가 운동하면서 괜찮았겠지. 애초에 운동하는데 내가 아프다는 말 자체가 그 운동을 못하는 상태라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허리가 아프세요? 데드리프트를 하세요. 데드리프트는 허리에 좋습니다.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프니까 하체가 안 좋아서 그래요. 스쿼트 하세요. 이게 멍멍이 소리 나니까 애초에 데드리프트 동작이 안 나오고 애초에 스쿼트 동작이 안 된다니까. 동작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사람들 근육 상태 보면은 힘 제대로 하나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로 허리 통증을 해결하고 스쿼트로 무릎 통증이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진짜 안심한 사람, 그러니까 아픈 정도로 치면 코딱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고관절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애초에 이 운동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하체 운동 뭐라고 했어요? 누워서 해야 된다 했죠. 누워서, 앉아서, 서서 두 다리, 서서 한 다리입니다. 애초에 동작이 안 나오는데 무슨 운동을 하냐고. 잘못해서 망가뜨린 사람이 저한테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재활해서 더 망가뜨린다니까.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트레이너예요. 만약에 어떤 회원이 왔어. 저 수일 때 허리가 좀 불편해요. 좋아요? 회원님 오늘 우리 데드리프트 한번 해봅시다. 데드리프트 막 했어. 하니까 이제 허리 안 아파요. 이거를 경험으로만 끝나면 이렇게 됩니다. 허리 아픈 사람 데드리프트 하면 좋아지는구나. 또 이렇게 박히는 거야. 어쩌다 한번 얻어 걸린 거 가지고. 그러면은 허리 아픈 사람한테 계속 데드리프트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별로 안심한 사람은 뭐 괜찮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 데드리프트한테 계속 허리 아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데드리프트가 아직 무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전에 분명히 허리 통증이 데드리프트하고 좋아진 본인의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회원님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럼 좋아집니다. 아파도 참고 하세요. 이러니까 허리가 작살 난단 말이에요. 무릎이 아픈 회원이 왔어. 무릎이 아파요. 계단 내려갈 때. 회원님 우리 스쿼트 한번 해봅시다. 안 아파요. 그러니까 무릎 아픈 사람은 스쿼트 하면 좋아지는구나. 딱 이렇게 박히는 거야. 그러면은 또 다른 회원이 와서 똑같이 무릎이 아파. 근데 스쿼트를 하는데 분명히 하는데도 저 근데 계속 무릎이 아파요 하면은 이 회원은 스쿼트가 안 되는구나. 스쿼트 하기에는 좀 무리인 상태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회원님 제가 예전에 회원님이랑 똑같이 아픈 분이 있었는데 하니까 좋아졌어요. 계속 합시다. 무릎 작살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걸 알겠어요? 다 이렇게 망가뜨려서 저한테 온다니까.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열받는 거야. 왜?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해서 더 망가뜨린다니까. 이게 본인의 경험이든 아니면 자기의 치료 케이스가 어쩌다 얻어 걸린 한두 개 가지고 그거를 똑같이 적용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재활을 볼 때는 항상 케이스를 보셔야 됩니다. 케이스 한두 개 갖고 계속 우려먹고 그것만 계속 우려먹는 데는 효과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또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허리 아픈데 데드리프트 하면서 좋아졌거든. 나 무릎 아픈데 난 스쿼트하고 좋아졌는데 이러거든요. 당신이 된다고 다른 사람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된다고 당신이 전문가가 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열도 나고 콜록콜록 콧물 나와. 감기 걸렸어요. 근데 푹 쉬니까 한숨 푹 자니까 나왔어. 모든 감기는 푹 쉬면 낫는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감기 전문가가 됩니다. 왜? 내가 하니까 나았거든. 난 감기 전문가야. 이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개인적인 경험을요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감기를 어쩌다 나았다 해서 그게 내가 다른 사람 감기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게 아니잖아.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건 본 적 있을 거야. 내가 허리 디스크에 걸렸어. 고생했어. 내가 스스로 완치시켰어. 좋아. 그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보냐면 디스크 전문가로 갑자기 변신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허리 디스크를 완치하는 나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이 본인의 치료 방식이 있다 칠게요. 이게 전문가가 되려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증명이 돼야 될 거잖아. 그냥 내가 우연으로 나한테만 된 건지 정말 내가 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한테도 다 적용이 되는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뭐 허리 디스크 환자만 100명 정도는 내가 치료 케이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깨 통증을 10년 동안 고생했어. 내가 스스로 나왔어.
그럼 뭐 내가 어깨 전문 의사가 됩니까?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칭 전문가가 되면은 사자입니다, 사자. 내가 어쩌다 얻어 걸린 거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엄청 위험한 발상입니다. 절대로 개인적인 경험을 앞세워서 그거를 케이스로 얘기하는 사람은 거르세요. 그냥 내가 나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나을 수 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그냥 본인이 나은 경험만 강조하는 거는 다른 사람 치료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치료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으면 그걸 보여주지 왜 내 얘기를 하겠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지금 골반하고 허리 등 잡았어요. 그 다음에 날개뼈를 왔다 갔다 움직여. 왜냐, 위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움직여서 제자리로 갈 수 있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승모근도 불편하고 목도 불편한데 승모근 불편감이 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제가 여기를 풀어줬어요. 어디를 풀어줬냐면은 여기 견갑거근이죠. 상부 승모근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상부 승모근 자체도 과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 정도는 상부 승모근의 기능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 속근육인 이 견갑거근도 과하게 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주고 나서는 불편감이 5에서 이제는 별로 안 느껴진다고 하셨거든요. 요거 푸는 방법은 제가 채널에 올려뒀으니까 견갑거근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거죠. 다 잡아도 이미 뭉쳐있는 게 알아서 풀리지는 않는 거예요. 보통 별로 안 심하면 알아서 풀리는데 이분은 그거를 아득히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풀어줬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승모근 불편감은 분명히 괜찮아졌는데 목은 그대로예요. 이게 왜 그렇냐? 아까 설명드렸죠. 척추 라인의 보상작용은 목으로 가게 되고 목 바로 아래쪽, 막 뒷골 당겨요, 이런 거. 승모근의 보상작용은 상부 승모근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엄연히 말하면 별개예요. 두 개 다 안 좋아서 통으로 그런 거지 각각 잡아야 됩니다. 승모근 불편감은 떨어졌지만 목의 불편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다음 뭐 봤냐면은 풀었어요. 어디 풀었냐? 흉쇄 유돌근입니다. 여기를 풀고 나서는 목 불편감이 10에서 5로 줄었어요. 엄청 굳어 있었거든요. 추가로 어디까지 풀면 좋냐면 목 안쪽에 이 심부 굴곡근이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 풀면은 좀 더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 까지 하고 치료를 마무리했고요. 왜 처음부터 안 풀었냐? 왜겠어요? 얘는 결과잖아, 결과. 제가 아까 톱니바퀴 뭐라고 했어요? 톱니바퀴 밑에서부터 무너지면서 여기로 갔잖아. 그러면은 얘가 무너진 상태에서 여기만 푼다고 해서 금방 돌아온다니까. 다 잡아놓고 풀어야 얘가 풀린 게 다시 안 뭉친단 말이에요. 순서입니다, 순서. 얘만 푸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다 치료나 마사지 받아보셔서 아시잖아. 내가 풀었어. 아니면 뭐 충격 받았어. 괜찮아지면 오케이. 근데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금방 돌아와. 그러면 그 치료 의미 없는 거예요.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세라는 것은 움직임이다. 결국 근육의 문제고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톱니바퀴가 있는데 얘를 밑에서부터 잡아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아래부터 고장난다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쪽 톱니바퀴가 뭐가 무너졌어. 근데 내가 뭐 앉아있는데 쓰러질 수는 없잖아. 어떻게든 자세를 잡기 위한 보상작용이 생기는데 척추를 세우기 위한 보상작용은요, 오타입니다. 오타. 잘못 썼어요. 이게 아니고 목으로 갑니다. 목.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맨 위에 톱니바퀴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고장나고 여기 고장나면은 목에 문제가 생긴다고. 뒷골입니다. 목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들기 위한, 컴퓨터 작업을 막 한다씩 앉아있다. 내 팔을 들고 있잖아. 들고 막 움직이잖아요. 어깨를 들기 위한 보상작용이 원래 날개뼈가 딱 잡혀야 되는데 걔의 보상작용은 상부 승모근으로 갑니다. 결론. 자, 요건 목이에요. 오타입니다. 척추에 대한 보상작용은 목, 어깨에 대한 보상작용은 상부 승모근.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란 말이야. 그럼 뭐야? 척추랑 날개뼈를 바로 잡아야 내 목이랑 어깨가 편해지는 겁니다. 이 자세와 체형 문제는요, 결국 똑같아요. 움직임의 문제입니다. 움직임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안 좋은 상태. 가만히 있어도 아픈 사람은요, 움직이면 훨씬 더 아픕니다. 근데 별로 안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 안 움직이거든.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만히 서 있어도 아파. 그런 사람이 운동하려고 하겠어요? 아예 못한다니까. 최대한 신체 활동이 적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움직이면 훨씬 더 안 좋아요. 이거는 결국 보상작용의 결과기 때문에 전체입니다. 톱니바퀴 전체를 다 보고 다 정상작동 시켜야 체형과 자세가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전신재활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